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가 2주가 더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맡고 있는 김용일입니다. 빨리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개 방정식은 앞에서 배웠는데요.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어떤 건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뭔지 설명하고 어떻게 푸는 건지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런 모양을 풀려고 하면 필요한 미분 방정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여기 화면에 보듯이 이름이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개 미분 방정식이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해가는 건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완전 미분 방정식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개 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것은 어떤 건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일개 미분 방정식이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려고 하면 우선 모양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일개 미분 방정식의 모양이 그 이변수 함수 p와 이변수 함수 q에 대해서, 즉 p하고 q라는 함수는 변수가 두 개다라는 뜻입니다. 변수 두 개는 앞에서 배워서 알지만 그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표기를 해도 됩니다. 근데 그냥 편하게 x하고 y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그 독립변수 x하고 y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양이 이렇게 정리될 때 pxy dx 플러스 qxy dy는 0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미분 방정식, 일개 미분 방정식이면 당연히 이렇게 고쳐 놓을 수 있죠. 그렇죠? dx분의 dy가 있는 부분에다가 전체에다가 dx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양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여기 앞에 있는 나머지는 다 0으로 바꿔놨습니다. 앞에 있는 pdx 플러스 qdy 이 부분이 어떤 이변수 함수 fxy가 또 존재를 해서 그 이변수 함수 f에 미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미적분학이라는 걸 공부했었죠. 그 미적분학에서 어떤 이변수 함수의 미분, total differential, 그게 뭐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f라는 함수의 미분을 df라고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pdx 플러스 qdy 이 부분이 어떤 이변수 함수의 미분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f, f라는 이변수 함수의 미분 df 하고 여기 미분 방정식에서 0하고 같았던 pdx 플러스 qdy 하고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같다면 여기 주어진 미분 방정식 pdx 플러스 qdy는 0 이렇게 놓은 미분 방정식,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완전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완전 미분 방정식은 결국 0하고 같은
PDX 플러스 QDY 이 부분이 DF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미분 방정식은 결국은 DF는 0이다. 이렇게 쓴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미적분학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어떤 함수의 미분이 0함수다? 예, 무슨 뜻인가요? 그 함수는 상수함수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DF는 0이라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F라는 함수는 상수함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앞에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그 해를 y는 뭐다 라고 풀어서 쓸 수도 있지만 x하고 y에 관한 어떤 함수가 얼마다 이렇게 음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 배워서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해를 구하는 작업은 너무 쉽네요. 그렇죠? 해는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df는 0이다 라는 거니까 그 해는 당연히 f는 c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이 미분 방정식에 적합한 그 이변수 함수 f가 뭐냐? f만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f가 어떤 함수인지를 알면 해는 그 함수가 상수다. f는 c다. 이렇게 두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f를 어떻게 구할 건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변수 함수의 미분 df라고 썼어요. 그 미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곱하기 d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곱하기 dy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 f의 미분 df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d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dy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기호는 혹시 처음 본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적분학을 배웠다면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은 편도함수 기호입니다. 편도함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f라는 이변수 함수, 그 안에 변수가 x하고 y가 있는데 그것을 x만 변수 취급해서 다시 얘기하면 y는 그냥 상수인 것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x만 변수 취급해서 미분하듯이 계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이번에는 y만 변수 취급합니다. x가 있다면 x는 상수 취급해요. 그렇게 해서 미분하듯이 하면 됩니다. y만 변수로 생각해서 y로 편미분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df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앞에 있는 부분이 df하고 똑같았으니까 그렇다면 dx와 dy에 곱해져 있는 이 부분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부분이 p 곱하기 dx였어요. 그렇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dy, dy에 곱해져 있던 부분은 q였어요. 그렇죠? q dy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같아야 돼요. 그래서 pxy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qxy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x하고 y를 가지고 편미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P라는 함수는 이미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하고 같았으니까 P라는 함수를 Y로 편미분하는 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를 Y로 편미분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F를 X로 한번 편미분하고 그 결과를 다시 Y로 또 편미분한 거지요. 그렇죠? 예, 그걸 기호로 쓴 것이 라운드 Y,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제곱 F 이렇게 쓴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Q도 마찬가지입니다. Q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Q를 X로 편미분했으니까 예,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를 X로 편미분해서 예, 결국 라운드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제곱 F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여기에 예,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기술을 잠깐 씁니다. 예, 혹시 미적분학을 안 배웠었다면 예, 요만큼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해서 이변수 함수 F가 C2 클래스에 속하는 함수라면 예, 이걸 잠깐 설명하면 C2 클래스에 속하는 함수라는 것은 예, 두 번 편미분하면 X로 두 번 편미분하든지 Y로 두 번 편미분하든지 아니면 X로 한 번 편미분하고 나서 Y로 한 번 편미분하든지 반대로 Y로 편미분하고 나서 그것을 X로 편미분하든지 편미분하는 횟수가 두 번이란 뜻입니다. 예, 그렇게 얻은 것을 이계 편도함수라고 합니다. 예, 이계 편도함수가 전부 존재하고 연속이 돼야 돼요. 예, 그렇게 되는 함수를 우리는 C2 클래스에 속해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F가 C2 클래스에 속한다라는 가정을 해줘야 되고 예,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되는 함수들을 이제 다룰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또 나중에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F가 만약에 예, C2 클래스에 속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두고 그리고 앞에 있던 함수들 예, P와 Q와 P를 Y로 편미분한 함수, Q를 X로 편미분한 함수 예, 이 함수들이 어떤 열린 직사각형 영역 예, 이 오픈 리전, 예, 어떤 열린 영역, 예, 열린 영역은 꼭 직사각형으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원을 잡아도 되고, 예, 그렇지 않고, 뭐, 찌그러진 원, 이런 것들로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열린 영역이 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열린 영역에서 연속이 돼줘야 돼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완전 미분 방정식을 예,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요. PDX 플러스 QDY는 0이다. 예, 이렇게 쓸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는 필요충분 조건. 그러니까 완전 미분 방정식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면 그 케이스를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따로 배웠던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필요 충분 조건이 기억하세요. dx 앞에 곱해져 있던 함수 p를 변수를 바꿔서 y로 편미분합니다. 그리고 dy 앞에 곱해져 있던 함수 q는 바꿔서 x로 편미분합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dy 앞에 있던 것은 x로, dx 앞에 있던 것은 y로 바꿔서 지금 편미분하고 있다. 예,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같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같으면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고, 예, 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조건은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F는 C2 클래스에 있어야 되고 P, Q,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이런 것들은 어떤 영역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 예,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아까 봤듯이 방정식은 df는 0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는 f가 뭔지만 이제 알면 돼요. 그렇죠? 완전 미분 방정식인가 아닌가 판정할 줄 아니까 판정이 되면 이거 완전 미분 방정식이야 이렇게 판정이 되면 그렇다면 f가 뭐냐 그걸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해는 f는 c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f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볼 거예요. 예, f만 구하면 된다라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주어진 방정식을 한번 봅시다. 예, 2x 플러스 3y dx 플러스 3x 플러스 2y dy 이게 0이다. 이렇게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완전 미분 방정식인가 아닌가라는 걸 판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dy 앞에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 3x 플러스 2y지요. 그렇죠? 예, 변수 바꿔서 편미분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걔를 x로 편미분해요. x로 편미분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y는 상수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2y는 상수 취급되니까 미분하면 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3x를 미분한 값 3만 남았어요. 그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비교해야 돼요. dx 앞에는 2x 플러스 3y가 있습니다. 예, 그 값은 y로 편미분해야 돼요. 변수를 바꿨어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2x라는 건 상수 취급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던 그 미적분학 내용이 다 생각이 났겠지요. 예, 편미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y로 편미분하면 이 값은 0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 뒤에 있는 3y만 미분한 값이 되는데 y가 변수였으니까 역시 미분하면 3이지요. 그렇죠? 같아요. 예. 그리고 주어진 함수는 몇 번을 미분해도 다항함수 꼴이니까 그 결과가 다 연속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체크할 필요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풀어라 그러면 완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다 이렇게만 하고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미분 방정식의 정의에 의하면 여기 주어진 미분 방정식은 df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이 결국 df가 됩니다. 그렇죠? 0하고 같다라고 놓은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이 즉 2x 플러스 3y 곱하기 dx 플러스 3x 플러스 2y 곱하기 dy 이 부분이 결국은 df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df는 0이에요. 그러면 해는 f는 c예요. 그렇죠? 그럼 f를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f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예제를 통해서 f를 어떻게 찾는 건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df가 우리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df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곱하기 d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곱하기 dy. 그렇죠?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부분이 df하고 같아야 되니까 dx 앞에 곱해진 것과 dy 앞에 곱해진 것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2x 플러스 3y하고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뒤쪽 부분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3x 플러스 2y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예. f라는 이 변수 함수를 x로 편미분하면 2x 플러스 3y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f가 뭐냐 이렇게 물은 건데 x로 미분해서 2x 플러스 3y. 그렇다면 2x 플러스 3y를 x로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건 미분하고 다르게 편미분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 있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변수로만 변수 취급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x로 적분했다라는 거니까 편미분할 때처럼 y라는 것은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얘기한 대로 f라는 함수를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예, x로 편미분한 것이 2x 플러스 3y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f를 얻기 위해서 2x 플러스 3y를 x로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순서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들 좋을 대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면 됩니다. 예, 여기 두 번째 식이 있죠. y로 편미분했을 때에는 3x 플러스 2y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먼저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2y를 y로 적분해도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걸 먼저 사용하든지 반드시 이게 편미분이었다, 그걸 거꾸로 하는 거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의 변수만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한 거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걸 가지고 해도 된다라는 건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걸 가지고 지금 x로 적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대문자 f는 2x 플러스 3y를 x로 적분하면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예, x로 적분했다 그랬으니까 x만 변수입니다. y는 상수예요. 그러면 상수 적분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y 파트는. 자, 그러면 2x를 적분하면 당연히 x제곱이지요. 그렇죠? 근데 3y는 상수 역할밖에 못하는 거니까 여기 주어진 상수를 적분하게 되면 x로 적분하는 거니까 x만 그냥 곱해주면 되죠. 3xy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부정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적분상수가 있어야 돼요.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수가 뒤에 있어도 미분하면 다 사라지니까 어떤 상수를 갖다 붙여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의할 거. 여기서 상수라는 것은 x만 변수였다라는 거. 그렇죠? x만 변수였으니까 여기서 상수 역할을 하는 것은 x가 있으면 안 되지요. 하지만 y만 가지고, y와 상수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은 전부 상수 취급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상수는 y를 가지고 만든 함수다. 이 안에 x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해서 이 gy라는 함수를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x로 편미분한 값을 먼저 쓰든지 y로 편미분한 값을 먼저 쓰든지 여러분 좋을 대로 해도 되지만 gy라는 부분이 생겨요. 반대로 y로 편미분한 걸 먼저 썼다면 여기는 gx라는 부분이 생겼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첫 번째 사용했던 거 말고 남는 걸 한 번 더 써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식도 사용하셔야 그래야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gy를 이제 계산해 보면 됩니다. 가볼까요? 예. 그렇다면 두 번째 식이 있었어요. 대문자 f를 y로 편미분하면 3x 플러스 2y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f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얻었던 f를 여기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f가 모양을 보니까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gy 예,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f를 y로 편미분한 것은 우리가 얻었던 이 결과를 y로 편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y로 편미분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x제곱은 여긴 y가 없네요. x만 가지고 만들어졌네요. 상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편미분하면 얘는 0으로 사라지죠. 그렇죠? 3xy는 y로 편미분하니까 앞에 있는 3x는 그냥 상수예요. 그렇죠? 해서 y를 y로 미분하면 1이니까 3x만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gy는 이제 이 안에 x는 없어요. y만의 함수입니다. 예, 변수가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y하고 상수 예, 이렇게밖에 없어요. 변수는 x는 없습니다. y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1변수 함수네요. 1변수 함수니까 편미분하는 거나 미분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분하는 기호를 사용했어요. G'Y 이렇게 썼어요. 어렵지 않죠? 예. 그렇다면 F를 Y로 편미분한 것이 예, 결국 예, 이쪽 부분하고 같아야 되네요. 3X 플러스 G'Y 하고 같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양쪽을 비교합니다. 3X 똑같이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거 왼쪽은 2Y 오른쪽은 G'Y 이렇게 남았네요. 그렇죠?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남는 것끼리 같아야 되지요. 그래서 G'Y는 2Y다 라는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예, 그럼 이제 우리는 GY가 뭐냐라는 걸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1변수 함수로 바뀌었고 간단하지요? 예, GY는 2Y를 이제 적분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럼 진짜로 이제 1변수 함수의 적분입니다. 예, 적분한 결과가 뭔가요? 변수는 Y니까 Y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 K. 그렇죠? 예, 2Y를 적분해서 Y제곱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GY는 이제 Y제곱 플러스 K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 됐죠? 예, 대문자 F라는 이변수 함수를 완성할 수 있어요. 앞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구했던 게 F는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GY였어요. 적분상수, X에 관해서 얘기할 때의 적분상수, GY가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식을 쓰니까 GY가 뭐다라고 해결이 됐어요. Y제곱 플러스 K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입하면 결국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K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는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이미 알고 있죠? 해는 F는 C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상수 K가 있으니까 예, 한 단계 더 가보겠습니다. 그냥 C라고 안 쓰고 예, 보기 좋게 합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단계를 밟아서 C tilde라고 쓸게요. 그래서 해는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K는 C tilde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K나 C tilde나 예, 둘 다 상수지요. 그렇죠? 예, 임의의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상수니까 굳이 예, 두 개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넘겨서 예, 그것을 하나의 상수로 그냥 표현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제곱은 c다. 이렇게 주어지네요. 어렵지 않지요? 예, 해서 완전 미분 방정식은 예, 어떻게 구한다라는 걸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대문자 f, 이변수 함수 f가 뭐냐? 예,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f는 c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예, 어렵지 않았죠? 예,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볼까요? 예. 2xy 시컨트 제곱 x 곱하기 d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y 곱하기 dy는 0이다. 이렇게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예, 일반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처럼 우선 우리가 배운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는지 검사를 해볼 거예요. 예, dx, dy 앞에 있는 부분을 변수를 바꿔서 편미분해서 비교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dy 앞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y는 x로 편미분. 그러면 x만 변수고 y는 상수 취급. 그러니까 미분하면 상수는 0 해서 그 결과는 2x. 그렇죠? 예, x제곱 하는 것만 미분해서 남았어요. 이제 바꿔서 dx 앞에는 뭐가 있어요? 2xy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y로 편미분. 그렇죠? 예, y로 편미분하면 y만 변수. 그렇다면 뒤에 있는 시컨트 제곱 x는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y가 없어요. 그럼 상수예요. 그렇죠? 그럼 미분하면 0이에요. 그래서 다 사라집니다. 예, 해서 뒤쪽에 있는 부분은 그냥 미분하면 0으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2xy만 y로 미분하는데 앞에 있는 2x는 상수. 그래서 y로 미분하면 결과 2x다. 어때요? 같지요? 예, 해서 비교하니까 두 개가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같았으니까 완전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은 df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예, 그럼 우리는 배가 f는 c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f가 어떤 함수인지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비교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df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곱하기 d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곱하기 dy. 그렇죠? 그래서 dx 앞에 곱해진 게 두 개가 같아야 되고 dy 앞에 곱해진 함수가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여기 dx 앞에 있는 것하고 같아야 돼요. 예, 2xy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같아야 되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도 dy 앞에 곱해진 것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y 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조금 전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먼저 써도 됩니다. 편한 걸 먼저 쓰시면 돼요. 2xy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를 x로 적분해서 시작을 해도 되고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y를 y로 적분해서 시작해도 되고 그렇죠? 예. 하지만 둘 다 사용해야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역시 앞에 걸 가지고 시작해 볼까요? 예. fxy는 앞에 있는 식을 썼어요. 예. x로 편미분해서 2xy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다 그랬으니까 그걸 x로 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2xy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를 x로 적분하면 x만 변수, y는 상수. 그렇죠? 자, 그럼 적분하면 2x 적분하면 x제곱이죠. y는 상수. 그냥 곱하면 되죠. 해서 적분한 것이 x제곱 y. 시컨트 제곱 x. 예,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거 잊어버리지 않았죠? 텐전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였다. 삼각함수의 도함수 기억하지요? 예, 시컨트 제곱 x를 그래서 거꾸로 적분하면 텐전트 x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x로 적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 상수 역할을 하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x로 적분하고 있으니까 상수 역할은
미분에서 0 되는 거, 예, 그 안에 x라는 값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해서 y만의 함수다. 저 안에는 y하고 상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gy를 계산해 내야, 예, 그래야 완전한 답을 구할 수 있죠? 예, 그럼 gy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그래서 예, 이제 gy를 계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x제곱 플러스 2y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1단계에서 우리가 f를 지금 하나 얻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예, 그 결과가 x제곱 y 마이너스 텐전트 x 플러스 gy였어요. 그렇죠? 그럼 f를 y로 편미분한 것은 우리가 구한 f를 y로 편미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y로 편미분할 거니까 예, 여기 있는 텐전트 x는 결국 상수예요. 그렇죠? 그럼 y로 편미분하면 얘는 0이 돼버리니까 남는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x제곱 y는 y로 편미분하면 x제곱은 상수죠. y는 y로 미분하면 1이지요. 그래서 결과는 x제곱이지요. 그리고 gy는 아까 풀어봤듯이 y만의 함수니까 1변수 함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요. 예, 그래서 미분하는 것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g'y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 다음 양변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y하고 x제곱 플러스 g'y하고 비교하면 x제곱은 똑같이 있으니까 결국은 g'y가 2y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다 됐네요. 예, gy는 2y를 결국 적분하면 됩니다. 1변수 함수지요. 그냥 적분하면 y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 k 이렇게 주어지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2변수 함수 fxy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2변수 함수 fxy는 x제곱 y 마이너스 텐전트 x 플러스 gy였어요. 근데 gy를 해결했어요. y제곱 플러스 k였습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fxy는 x제곱 y 마이너스 텐전트 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k다. 해결됐지요. 자, 그럼 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f는 c다 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 k가 있으니까 한 단계 거쳐서 일단은 c tilde라고 쓰고 그 다음에 k를 넘겨서 c tilde에서 k를 빼준 값을 그냥 c라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굳이 그런 과정은 안 써도 돼요. 그렇죠? 그냥 c라고 한 번에 가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예, 여기 상수 k라는 것은 해를 얘기할 때는 그냥 버리면 돼요. 그렇죠? 예, 해서 버려버리고 써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리하면 해는 x제곱 y 마이너스 텐전트 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k까지 한번 쓰고 그게 c tilde다. 근데 k하고 c tilde는 상수니까 그걸 넘겨가지고 그냥 c라고 쓰자. 예, 해서 정리하니까 주어진 해는 x제곱 y 마이너스 텐전트 x 플러스 y제곱은 c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1주차, 2주차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해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게 어떤 뜻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예, 해를 y는 뭐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fxy는 뭐야?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변수 함수를 통해서 그렇게 이변수 함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음함수 표현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예,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음함수 표현으로 해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는 예, 완전히 정리를 해보면 x제곱 y 마이너스 텐전트 x 플러스 y제곱은 c다. 이렇게 주어지네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완전 미분방 정식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예. 두 번째에는, 예. 이제 일개 선형 미분방 정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예. 잠깐.